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예상되는 보이스피싱이 있다면서요. 정부 부처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 문자 결제 사기인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재난지원금, 백신 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과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특히 택배원을 사칭한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검찰, 경찰, 금융위사,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거나 백신 접종 완료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 즉 URL이나 모르는 전화번호, 앱을 클릭하거나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택배를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스미싱이 많다고 하지요. 최근 스미싱은 사회적 환경과 이슈를 악용하여 유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과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이나 백신 접종 안내 등을 악용한 스미싱에 강력 대처할 시기입니다. 2021년 발생한 스미싱 18만여 건 중에서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은 93%에 달하는 만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절대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사기꾼들이 통화에 걸려들었다 생각되면 일단 빨리 전화를 끊고 즉시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전화번호 118판으로 전화해서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과 자신이 취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택배 문자나 모바일 상품권 문자들을 받았을 때 본인이 모르는 주소이거나 의심이 가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받으라는 문자도 많이 온다면서요. 최근에 개인 사업자인 A씨는 재난지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범죄조직 상담원 담당은 땡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안내했지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휴대전화 원격 조종 앱과 전화 가로채기 앱이었다고 합니다. 지능적인 사기 행각에 걸린 A씨는 결국 1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범죄 타깃으로 공격한다면서요. 최근 자영업자 B씨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출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은행 상담원이라고 하면서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야 대출 신청이 된다고 앱 설치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돈이 급했던 B씨가 앱을 설치하자 B씨 계좌에서 순식간에 6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죠. 설치한 앱은 원격 조정 앱이었으며 B씨가 신고한 보이스피싱 사기당했다고 신고한 금융감독원조차도 사기 조직이 역할을 하는 가짜 기관이었습니다. 앱을 까는 순간 전화 가로채기를 당하여 금융감독원 공식 번호로 전화해도 자동으로 범죄 조직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승인했다 하여 은행을 사칭한 안내 문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담자로 배정됐다고 자청하며 상담하는 사람은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융정보를 빼내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일 뿐입니다. 피해를 당한 C씨의 피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대출 대상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 연락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발신자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큰 의심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국민은행 직원임을 믿게 하려고
지점명과 직함, 이름을 밝히고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나치지 않은 친절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출 대상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대출 신청서 양식에 이름과 상호와 주소를 적어달라고 하였고, 보안 문자가 갈 거니까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였답니다. 국민은행 직원으로 착각한 C씨는 6자리를 보냈죠. 주민번호를 보내니까 저의 모든 대출 정보가 그 사람한테 넘어가더라고요. 어디 대출이 있고 총 대출이 4천만 원이라고. 2시간 뒤 C씨는 이미 대출을 받았던 농협카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 당장 현금으로 농협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농업경영을 정지시키겠습니다. 농협 직원이 내일 받으러 갈 테니까 그 돈을 마련해서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당황한 A씨는 농협은 주거래 금융기관이라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다음날 농협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건넸고, 이튿날 500만 원을 더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C씨는 너무 찝찝한 마음을 지인 B씨에게 답답하게 말했고, B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이튿날 500만 원을 더 받으러 온 피싱 범죄 일당을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직원이라며 대출을 안내한 사람도 안내 문자를 보내준 사람도 모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 패거리였던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사회인 현재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물론 단순한 카드 발급, 앱 구입, 회원 가입, 온라인 구입 등에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있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하여야만 일이 시작됩니다. 또한 자신과 거래처 상대방의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택배 포장지를 의미 없이 버리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 모든 분들이 자신의 정보가 거의 다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휴대전화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범죄인들이 요구하고 보내준 원격 조정 앱 URL을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0가지 스마트폰 보안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즉 URL을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시고요. 셋째로, 공식 앱마켓 아닌 다른 출처 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공식 앱 폰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도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여섯째로, 와이파이 연결 시 불분명한 공유기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 임의 변경을 금지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폰의 중요 정보를 가능한 저장하지 말아야 하고요. 스마트폰 교체 시 철저하게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로그인 시는 2단계 인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기 조직은 사기 타겟으로 정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어 사기를 치기 때문에 깜빡당하게 됩니다. 가짜 검찰청 검사실도 만들고 변호사 사무실도 만들어 여러 명이 검사와 수사관, 변호사, 금감원 국장과 직원으로 나누어서 가짜 역할극을 합니다. 항상 당신 근처에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언제 사기꾼의 피싱에 걸릴지 모르고 그들의 망에 걸리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